다시 그럼 하나 둘. 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마산에 있는 바이크 솔루션 전기 자전거의 장인이라고 뭐 우리들끼리도 하고 자타공인 전기 자전거의 장인인데 한번 인사 한번 또. 안녕하십니까, 창원의 바이크 솔루션입니다. 오늘 여기 들린 이유는 이제 지금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2023년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찬바람 불고 있는데 올해 이제 전기 자전거 시장이 되게 많이 급변을 했고, 혹시 내년에 전기 자전거 시장은 어느 형태로 흘러갈지,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할지 예측하는 거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처음에 24V, 250W, 350W 구동 방식이었다가 이제 36V에 이제 350W 아니면은 48V에 350W.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에 풀렸죠. 말에 풀렸죠. 그래서 그쵸. 이제 36V나 48V에 500W가 이제 그쵸, 500W짜리 모든 시장에 이제 점유가 되고 있고, 더 높은 파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할 때 이제 모터의 파워만 생각하시다가 센서 방식을, 파스 센서 방식을 기존의 스피드 센서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발을 밟았을 때 페달에 전달되는 이제 힘을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라이드가 좀 밟아야 된다, 오르막을 올라가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출력을 더 올려주는 이제 토크 센서 방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토크 센서 방식을 이제 접하시다 보니까 주행이 더 부드러워졌다. 맞습니다. 평지에서 이제 제가 힘을 많이 안 쓰면 이제 출력이 조금 이제 그렇게 많이 전달이 안 돼서 갑자기 자전거가 탁 튕겨 나간다거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오르막에서 이제 좀 힘이 든다, 그럴 때 내가 페달을 좀 세게 밟았을 때 그 세게 밟는 거를 반응을 해서 모터에서 이제 출력을 이제 높여주는 거죠. 제가 뭐 파스를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를 안 올리더라도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점차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아직까지는 스피드 센서 방식이 더 많고 한 80%? 예전에 이제 그 토크 센서 방식을 차용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센서가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차용을 안 하다가 이제 라이드가 요구하는 이제 부드러운 그 주행 능력 그런 걸로 해가지고 모터의 파워는 올라갔어요. 모터의 파워는 올라갔는데 이제 주행에 있어서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그러니까 하긴 소비자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스피드 센서를 갑자기 훅 나가는 그 느낌이 있는데 밟자마자 반응을 해서 갑자기 훅 나가니까 좀 불안하시죠. 근데 이 또 스피드 센서의 약간의 단점이라고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경사도를 올라갈 때 나지막한 경사도는 상관이 없이 크랭크가 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스피드 센서가 크랭크가 돌 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경사길로 올라가면 약간 경사도가 세다 그러면 이게 돌다가 나도 모르게 안 돼. 그러니까 회전이 줄어들죠. 회전이 줄어들면 스피드 센서에서는 회전이 줄어드니까 이게 안 가려고 한다 해서 이제 동력 전달을 안 해줘. 그렇게 되면 언덕에서. 근데 이제 토크 센서는 이제 오르막을 올라갈 때 페달을 한 바퀴 안 돌리더라도 이렇게 힘이 가해진다. 그 힘을 반응을 해가지고 뒤에서 하고 밀어주죠. 하긴 왜냐면 지금 36V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48V에 500W에 심지어 뭐 1000W짜리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출력이 좋은데 그게 이제 박자가 부드럽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앞으로 이제 토크 센서 방식을 이제 접하신 분들은 스피드 센서가 좀 이질감이 있다 해야 되나? 주행감에 이제 토크 센서를 하시게 되면 이제 부드러운 그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전거를 탈 때 그 느낌 그대로인데 누가 뒤에서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스피드 센서는 갑자기 확 밀어주긴 하는데 살짝 기분 나쁘게 밀어주는 거. 근데 토크 센서는 편안하게 밀어주는, 내 편이 밀어주는 느낌, 뭐 이런. 그리고 스피드 센서는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약간 그 모를 정도의 그런 모터나 이런 기능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살짝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또 변화되고 있는 게 이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전륜도 있었다가 이제 대세가 후륜으로 바뀌었는데, 허브부터요? 이제 허브, 전륜 허브에 있다가 앞바퀴에 있다가 뒷바퀴로 이제 대부분 바뀌니까 뒤에서 밀어주면 승차감이 좋거든요. 그리고 힘도 더 좋고, 이제 거기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앙 모터 구동 방식이고요. 그 크랭크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터. 그 방식들이 이제 미니벨로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좀 고가의 제품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접하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지금 금액대가 많이 낮아지거나 이제 합리화되는 거죠. 낮아진다는 게 아니고 합리화된 제품들이 내년에는 좀 많이 나올 걸로. 그러니까 올해도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 입문용 뭐 50만 원짜리 뭐 전기 자전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으로 보면 5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설명해 주는 게 미제이벨로가 조금 쓸만한 게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죠. 그렇죠. 일반적인 미네랄로가 좀 쓸만한다. 그래도 한 4, 50은 잡아야 되지 네. 않을까? 뭐 그러면 4, 50에다가 모터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고 근데 얘가 5, 60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 뭔가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거의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는 게 그래도 8, 90만 원은 돼야지 자전거도 괜찮고 모터도 배터리도 이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걸 타던 분들이 23년도에 조금 고가, 어찌 보면 전기 자전거에서 200만 원이 넘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졌는데, 좀 아마도 이제 모터 성능이나 뭐 이런 게 다 더 좋아지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살짝 어찌 보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전거들도 많아지겠죠? 이제 자전거에서 들어가 있는 부속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전기 자전거가 요즘 이슈가 돼 있는데, 전기 자전거 일단 배터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쵸. 뭐 LG 셀이나 삼성 셀을 사용한 배터리, 뭐 중국 셀도 좋긴 좋은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고, LG나 삼성 셀을 사용한 배터리는 아무래도 금액이 이제 단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브레이크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생각 안 하시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유압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럼 뭐 가는 건 좋은데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세세하게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 쇼바라고 하죠. 그 이제 충격 완화를 해주는 서스펜션들이 예전에는 무겁고 이게 작동이 뭐 조금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는 좀 더 풍성하게 되고 부드럽고 충격 흡수를 잘해주는 그런 것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가지 부분이 단가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단가는 올라가는데, 기본적인 전기 자전거를 이제 2, 3년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내가 자전거를 정리를 한다, 이제 필요하니까 출퇴근도 용이하고 먼 거리도 좀 손쉽게 다닐 수가 있고 하니까 이제 다음에 좀 더 좋은 걸 하시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슷비슷하니까 별로 바꿔봤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24년에는 조금 프리미엄급 자전거들이 많이 국내에 상륙하지 않을까. 그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산의 바이크 솔루션처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한국 자전거 정비 협회 회원사에 가서 물어보시면 어떤 도움이든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 구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구매 직구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가 나쁘고 중국 구매가 나쁜 건 아닌데, 구매 후에 이제 후기들을 보시면 다 알아요. 후기를 보시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장담하는데 51% 이상입니다. 진짜 구매했다가 속상해갖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다른 데서 구매해가지고 서비스도 안 되고 AS도 안 되고 해서 물어오거나 뭐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여기가 잘하는 집이니까 오기 전에 전화 먼저 하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뭐 서비스 돈 내고 할 거니까 죄송할 것까지는 뭐 딱히 그러지는 않지만, 근데 전화해서 AS 되나요? 수리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거의 다 온라인 구매나 알리에서 구매한 경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뭐 특정 팡 이런 데 뭐 이런 걸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옥션이나 이런 이제 국내 이제 여러 가지 몰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서 구매를 하면 이게 이제 국내 제품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하다 보면 이제 개인 통관 고유라는 것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고, 판매자분들은 이제 국내에 이제 AS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가 표기가 돼 있다면 직구를 하시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AS 센터를 통해서 이제 수리 부속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구매 대행 행태를 취하는 제품들이 이제 제일 난감한 게, 이제 전기 자전거 이제 부속들이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현대자동차 부속을 쌍용차에 깔듯이 그쵸. 타사의 자전거의 부품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땡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액정을 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세팅 값들이 다 틀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붙였을 때 아예 무통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품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브랜드의 부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직구하는데도 잘 알아보시면 부속을 갖다 주는 경우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보름 걸려요.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 낫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정식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S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웬만하면 부속이 있으면 요즘에 택배 전국에 하루 배송이지 않습니까? 그 배송이 다 되고,
그리고 이제 웬만한 브랜드의 취급점에서는 점검을 할 수 있는 부속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부품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건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냥. 그렇죠. 이제 직구하는 쪽에서도 이제 좀 부속을 이제 보내주는 데도 있고. 네, 네. 근데 어떤 데 연락하면 용어도 모르고 어떤 부속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렇죠. 그냥 품목을 정해놓고 그 품목을 내가 대신 이제 사가지고 주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쵸. 전기 자전거는 사후 서비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죠. 뭐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나 국내 이제 뭐 네. 체보레죠 삼성에서 네. 예, 그런 이제 국내 이제 S를 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으니까 네, 그쵸, 그쵸. 안심하고 뭐 도로를 자가용을 뭐 가지고 다니시더라도 네. 뭐 문제 생기면 이제 뭐 레카 견인을 해가지고 뭐 정비소에서 점검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상 그 보정 기간 안에는 그쵸. 예, 무상 보정도 가능하고. 근데 전기 자전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전기 자전거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입하시는 이제 업체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컨트롤러, 이런 계기판, 네. 그다음 이제 이런 이제 스피드 센서, 네. 파스 센서죠. 그리고 이제 뭐 스로틀 레바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모터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이제 컨트롤러나 네. 이제 전자장치에 그쵸. 문제인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웬만한 대리점에서 좀 취급을 많이 하시면 이제 미리 가지고 계세요. 아, 그쵸. 네, 그래야지 이제 뭐 정비하는 입장에서도 네, 어디가 고장났는지. 빨리빨리 소비자한테 네. 그 고장난 부위를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한다고 제가 이제 신품을 사놨는데 진짜 급하다면 이걸 먼저 대체하고 네, 저는 그쵸. 또 다시 색을 받아서 네. 보유를 하고 있고. 오셔가지고 빨리 AS 받아가지고 다시 네. 타셔야 되니까. 여기 이제 새 제품인데 점검을 겸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찜찜하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새 제품 그쵸. 받아서 여기서 이제 다 테스트해서 내보내고. 네. 이렇게 컨트롤러가 이런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 일체형으로 된 것도. 자토바이 요즘. 네, 배터리 일체형으로 돼 있고 계기판도 있고,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보면 여기 이제 버스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메인 케이블이죠. 요 메인 케이블이 이제 뭐 공장 출고할 때 뭐 조립 과정에서 이제 짓눌렸다거나 아. 뭐 아니면 뭐 네. 사용하시다가 잘못해서 이 부분에 이제 뭐 눌림으로 인해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동력이 뭐 전달이 됐다 안 됐다, 아, 됐다 안 네. 됐다, 뭐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 이제 이런 케이블도 이제 교체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그쵸. 이렇게 모든 걸 다 분해해서 네. 다 찍어본다 치고, 그쵸. 그 찍어서 찾았다 치고, 찾았는데 정작 부속을 못 구한다. 그러면 이제 뭐 수고했던 시간, 노력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제 그쵸. 손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4년 트렌드 전기 자전거 시장이 어떤 전기 자전거가 나올 거라는 뭐 얘기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구매하고 AS는 솔직히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S 부분은 진짜 보셔서 구매하실 때 그래야지 내가 사용하면서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속상하는 것도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오늘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추가드리자면, 이제 전기 자전거를 좀 수리하시는 이제 각 지역의 매장들이 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 그쵸. 네. 많진 않아요. 파는 데는 많은데 AS는 그러니까 수리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검색을 하신다고. 네. 소비자분들이 검색을 해서 사용 후기를 남긴다는 내용인데 마이크로 녹음이 안 돼서 더빙으로 합니다. 진솔하게 올려주시면 이제 다른 이제 또 그걸 검색하시는 분들이 그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 매장을 이제 좀 찾아가시기 쉽지 않겠느냐. 아,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장을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SNS 활동을 그쵸. 하시는데, 이제 수리를 이제 내가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그 집에서 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가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가 뭐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 여러 가지 후기를 보시고 난 후에 매장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윤철진 사무총장님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더빙 수음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더빙으로 하는 게 좀 아쉽지만 영상이 찍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아무튼 전기자전거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실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하시고 그런 걸 추천해드립니다. 안전하게 타는 전기자전거는 구매부터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